제3의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지. 1945년 8월이었습니다. 안동 최진사댁 소실 분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4해째 되던 해방 소식이 안동 읍내에 퍼지던 날 거리는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만세 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웃다가 울다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일장기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35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울었어요. 하지만 최진사댁 사랑채는 조용했습니다. 최진사는 마루 끝에 앉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하인 둘과 마름 김서방이 서 있었고 읍내 소식을 전하러 온 젊은이 하나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흥분과는 달리 이 자리는 무거웠어요. 최진사가 담배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만세가 밥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살락하면 먼저 먹고 살 길이 있어야 한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생기는 기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최진사의 말은 허투루 넘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짧게 말하되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어요. 항산항심.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이 움직이는 원리였어요. 해방과 동시에 그동안 일제 눈치를 보며 움츠렸던 사업들이 숨통을 텄습니다. 성냥공장은 군납 대신 민수 공급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어요. 지우산 공장은 일본 수출이 막히자 국내 장터와 남쪽 포구 교역으로 활로를 새로 뚫었습니다. 안동 읍내에 자리한 양조장은 해방 이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술이 동이 날 지경이었어요. 창고를 늘리고 일꾼을 더 들이고 새벽부터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가 진짜 힘을 쏟은 것은 따로 있었어요. 사비를 털어 문이 닫혔던 서당 자리에 학교를 다시 세웠습니다. 일제가 조선 글자를 가르치지 못하게 막던 시절 몰래 글방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자리였어요. 이제 떳떳하게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 소식을 담은 작은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읍내 소식, 장터 물가, 농사 정보, 그리고 새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쉬운 말로 풀어 쓴 4장짜리 종이었어요. 내 사업은 내 이름 알리자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 살리고 이 고장 살리는 일이다. 그 즈음 분이는 집안 살림을 넘어서 장부와 사람 관리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식이 3살이 되던 해부터였어요. 최진사가 외부 일이 많아지면서 안살림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고 분이는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갔습니다. 타고난 눈썰미가 있었어요. 장부를 보면 어디서 새는지 금세 짚어냈고 사람을 보면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 마름 김서방이 곡식 수량을 틀리게 적어온 것을 분이가 먼저 잡아냈어요.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불러 다시 쓰게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인들 사이에 말이 돌았습니다. 작은 마님 눈밑을 지나가는 건 없다. 무서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곱게 보지 않는 눈도 있었어요. 안채 정씨 마님이었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뒤로 몸이 반쯤 꺼진 사람처럼 지내던 정씨였지만 분이가 집안 실권을 하나씩 쥐어가는 것만큼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최진사가 사랑채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씨가 불러 세웠습니다. 대감,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집이 집안 살림을 쥐고 있으면 사람들 말이 나옵니다. 최진사는 잠시 멈췄다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어요. 사람 귀한 시절이다. 피보다 능력이 귀할 때도 있는 기다. 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말해주는 것을 분이는 별당방 창문 너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어요.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은 담장을 타고 흘렀습니다. 해방의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정치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역 유지들이 읍내 주막 큰 방에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최진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라가 새로 서는 판인데 대감 같은 분이 앞장서셔야지요. 최진사는 오래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중심 잡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지역 발전과 부패 척결을 내세웠어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분이도 그 준비를 묵묵히 뒷받침했습니다. 집을 오가는 사람이 늘었고 밥상이 커졌고 분이의 하루는 더 길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매정했습니다. 자유당의 조직적인 선거판 앞에서 최 진사는 2번 연속 낙선했어요. 표가 사라졌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개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최 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밤마다 기침이 잦아졌고 얼굴빛이 조금씩 누렇게 변해갔어요.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업 수익 일부를 따로 떼어 장학금으로 돌렸어요. 의학을 배우겠다는 젊은이, 법을 공부하겠다는 청년, 기술을 익히겠다는 아이들이 그 돈으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최 진사는 그들을 보낼 때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내는 오래 못 갈지 몰라도 너그는 오래 가야 한다. 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예언처럼 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반도 북쪽에서는 다른 계절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몰랐어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전쟁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이 집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쟁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